当所有的人都在夸奖你时，你要问问自己，是不是真的像他们说的那么好？当周围的人对你一片贬低或者否认时，你要问问自己，是不是真像他们说的那么差？最终，一切在于你内心之中对自己有怎样的认知，你内心的力量到底有多大？ 네, 자,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좀 들렸나요? 어떤 주제로 얘기하는지. 当所有的人 자, 볼게요. 모든 사람들은 과상의식이 있다. 주변 사람이 칭찬하면 진짜 잘난 줄, 비난하면 진짜 안 좋은 줄. 그걸까요? 뭔가 비슷하게 맞추려다가 조금 약간 방향이 조금 강한 내면을 가져야 한다. 자, 볼게요. 当所有的人都在夸奖你时，当所有的人都在夸奖你时,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할 때, 당신을 칭찬할 때, 夸奖, 칭찬하다잖아요. 当所有的人都在夸奖你时, 다 당신을 칭찬할 때, 你要问问自己，你要问问自己,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 你要问问自己,是不是真的像他们说的那么好？是不是真的像他们说的那么好? 진짜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훌륭한지. 그걸 이제 스스로 잘 객관적으로 잘 봐야 된단 말이겠죠. 是不是真的像他们说的那么好?当周围的人对你一片贬低或者否认时，当周围的人 주변의 사람들이 对你 당신에 대해서 이편은 어떤 여러 가지 소문들이 무성할 때 그 양사가 이편으로 또 쓸 수 있습니다. 주위에 나에 대한 어떤 나쁜 말이나 소문들이 무성하다 할 때 그 무성한 그 한 무더기를 이편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当周围的人对你一片贬低,贬低는 약간 너를 이제 좀 깎아내리다. 或者否认时, 否认은 부인하다, 부정하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약간 비하하거나 부정할 때, 你要问问自己，你要问问自己,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 是不是真像他们说的那么差？是不是真像他们说的那么差? 진짜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비난하고 그랬던 것을 내가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잘 또 객관적으로 잘 봐야 된다. 是不是真像他们说的那么差?最终，一切在于最终一切在于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무엇에 달려 있냐? 在于 이게 어딘가에 달려 있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그게 와요. 你内心之中对自己有怎样的认知？你内心之中 당신의 마음속에서 对自己 자신에 대해서 有怎样的认知? 어떠한 인지를 하고 있는가? 어떠한 인식이 있는가? 你内心之中对自己有怎样的认知?你内心的力量到底有多大？你内心的力量到底有多大? 당신의 내면의 힘이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你内心的力量到底有多大?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엄청 막 칭찬해도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잘 봐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 비하하고 막 헐뜯고 해도 내가 정말 그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잘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에 내면의 힘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人都在夸奖你时，你要问问自己，是不是真的像他们说的那么好？当周围的人对你一片贬低或者否认时，你要问问自己，是不是真像他们说的那么差？最终，一切在于你内心之中对自己有怎样的认知，你内心的力量到底有多大？当所有的人都在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当所有的人都在夸奖你时，你要问问自己，是不是真的像他们说的那么好？当周围的人对你一片贬低或者否认时，你要问问自己，是不是真像他们说的那么差？最终一切在于你内心之中对自己有怎样的认知，你内心的力量到底有多大？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잠깐 듣기 연습했고요. 오늘 수업 첫 번째 주제는 듣기로 할게요. 아주 짧은 문장인데 짧은 문장을 듣고 질문에 대답하기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시작합니다. 你是赵先生吧？我是您的学生马英的朋友，这是他让我转交给您的礼物。问질문礼物是谁送的 ？A. 马英 B. 赵先生 C. 赵先生的朋友 D. 马英的朋友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시 한 번 더. 자, 이번에 잘 들으세요. 문장이 아주 짧습니다. 근데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你是赵先生吧？我是您的学生马英的朋友，这是他让我转交给您的礼物。问：礼物是谁送的 ？A. 马英 B. 赵先生 C. 赵先生的朋友 D. 马英的朋友 A. 박성우님은 A, 일사님은 D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천천히 한번 읽을게요. 你是赵先生吧？我是您的学生马英的朋友，这是他让我转交给您的礼物。 자, 조금 헷갈리죠? 우리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你是赵先生吧? 你是赵先生, 당신 조 선생님이시죠? 我是您的学生马英的朋友. 저는 당신의 학생 마잉의 친구입니다. 这是他让我转交给您的礼物. 이것은 그녀가 저에게 부탁해서 당신에게 드리라고 한 선물입니다. 그러면 问礼物是谁送的? 선물은 누가 보낸 걸까요? A. 马英 B. 赵先生 C. 赵先生的朋友 D. 马英的朋友 누굴까요? 꿈희망님 A. 다른 분들은? 박성우님도 A. 엘사님은요? 엘사님은 여전히 D이신가요? 정답은 A입니다. 마잉이에요. 자, 내가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이 赵先生을 만나서 당신은 赵先生이시죠? 我是您的学生马英的朋友. 저는 당신의 학생인 마잉의 친구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타가 누구예요? 여기서 타가 마잉이잖아요. 저는 당신의 학생인 마잉의 친구인데요. 그녀가 하면 그녀라는 게 이게 마잉이잖아요. 그녀가 저한테 부탁해서 당신에게 드리라고 한 선물입니다. 转交 이게 나를 통해서 건네주다. 转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선물은 누가 줬냐? 마잉이 준 거예요. 마잉이 나를 통해서 이 赵先生에게 선물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A예요. 자, 이해되셨죠? 你是赵先生吧？我是您的学生马英的朋友，这是他让我转交给您的礼物。转交给您的礼物 하면은 나를 통해서 당신한테 이제 부탁한 선물이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듣기에 여러 사람 나오면 헷갈려요. 그죠? 일부러 헷갈리려고 작정하고 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겁니다. 두 번째 문장은 더 짧은데 이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别看他学的时间短，成绩却不比李明差。别看他学的时间短，成绩却不比李明差。 자, 질문. 这句话告诉我们什么? A, B, C, D 중에 A. 他的成绩比李明差 B. 他的成绩比李明好很多 C. 他的成绩跟李明差不多 D. 他不跟李明比 이것도 헷갈리죠? 아주 짧은 문장인데 헷갈립니다. 아, 이건 한 번 더 읽을까요? 문장 원문입니다. 别看他学的时间短，成绩却不比李明差。别看他学的时间短，成绩却不比李明差。
이게 원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원문은 이해되셨나요? 别看他学的时间短成绩却不比李明差 이게 원문이고요. 자, A, B, C, D 중에 한문 하나하나씩 보세요. A는 이거예요. 他的成绩比李明差他的成绩比李明差 B 他的成绩比李明好很多他的成绩比李明好很多 C 他的成绩跟李明差不多他的成绩跟李明差不多 D 他不跟李明比 자, 보면서 할게요. 볼게요. 이제 그냥 듣기에는 많이 헷갈리죠. 이거예요. 别看他学的时间短成绩却不比李明差别看他学的时间短 박성우님 B라고 하셨습니다. 别看他学的时间短成绩却不比李明差 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문장이냐면은 비에칸은 보지 말라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야, 그냥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걔가 배운 시간은 짧아도 成绩却不比李明差 성적은 리명보다 나쁘진 않아. 이거예요. 성적을 리명보다 나쁘진 않다. 차가 부족하다, 나쁘다잖아요. 그러면은 这句话告诉我们什么?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A. 他的成绩比李明差 그의 성적은 리명보다 못하다. B. 他的成绩比李明好很多 그의 성적은 리명보다 아주 훨씬 더 좋다. C. 他的成绩跟李明差不多 그의 성적은 리명이랑 비슷하다. D. 他不跟李明比 그는 리명이랑 비교하지 않는다. 자, 成绩却不比李明差 이게 성적이 리명보다 아주 훨씬 좋다는 뜻일까요? 성적이 리명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거는 둘이 그냥 크게 차이가 없이 비슷비슷하다라는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중국어가. 成绩却不比李明差 만약에 성적이 걔보다 아주 좋다면은 成绩比他好很多 이렇게 말하거든요. 不比他差 하면은 그냥 걔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둘이 그냥 레벨이 비슷비슷하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ABCD 중에 정답은 C예요. 他的成绩跟李明差不多 비슷하다. 이 리밍보다 성적이 엄청 막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나쁘지도 않고 둘이 그냥 비슷비슷하다라는 게 가장 가까운 정답이에요. 그래서 他的成绩跟李明差不多 이거예요. 他的成绩比李明好很多 하면 그의 성적은 리밍보다 아주 훨씬 더 좋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 이 문장에서. 약간 좋을 수도 있고 약간 내려갈 수도 있지만 不比李明差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죠. 不比李明差 이 표현이 걔보다 이제 나쁘지는 않다 하면은 조금은 좋지만 그렇다고 훨씬 걔보다 好很多라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답은 그의 성적은 리밍이랑 비슷하다. 差不多 요게 정답이에요. 네, 이것도 HSK 6급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긴 대화문이에요. 조금 긴 대화문. 不比差不比好 해도 差不多인가요? 잠깐만요. 不比他差不比他好로 해도 똑같이 差不多 둘 다 비슷비슷하다는 뜻인데 근데 약간 不比他差 하면 약간 좋은 쪽으로 이제 말하는 약간 긍정적인 이제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좀 긍정적인 걔보다 나쁘진 않거든. 이러면 약간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의 정서가 들어가 있고 뿌비 다好 하면은 걔보다 좋진 않아 하면은 어떤 조금 나쁘다는 쪽에 좀 감정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원문을 보면은 别看他学的时间短成绩却不比李明差 하면은 걔가 공부한 시간은 아주 짧지만 그래도 성적은 걔보다 나쁘진 않거든. 이렇게 긍정적으로 약간 칭찬하는 쪽으로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긍정의 표현이 들어갔고 만약에 뿌비 다好 하면은 걔가 있잖아. 5년이나 공부했는데 他学了5年成绩不比他好但是成绩不比他好 하면은 조금 5년이나 공부했으면서도 성적이 제 1년 배운 쟤보다도 안 좋아. 이런 뜻으로 약간 좀 부정적인 정서를 담아서 표현할 때는 뿌비 다好 요걸 쓸 수 있죠. 근데 결국에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 조금 약간 비슷비슷한 느낌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뿌비 다好는 걔보다 성적이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조금 약간 아래 내려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가능성도 있죠. 결국엔 레벨은 비슷비슷한 뜻인데 말하는 사람의 정서가 어느 쪽에 실렸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표현법의 차이가. 자, 이번에는 조금 긴 대화문입니다. 제가 읽는 게 아니고 이거는 mp3예요. mp3로 남녀가 대화하는 거니까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조금 긴 대화문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这个女孩真不幸。可我觉得她很了不起。她虽然一生下来就没有胳膊，可是对生活总是充满了信心。这本书不可能是她自己写的吧？她是用嘴代替手来写字的。我听说她没在学校里念过书。没上过学并不等于不会写书啊。这本书我看完了，借给你看吧。借给我也是放在家里睡大觉。报纸上不是说她的故事还要被拍成电影吗？我还是等着看电影好了。这个女孩 네, 이런 내용이에요. 대화문 좀 길죠? 자, 질문 모두 3개인데요. 关于这个女孩他们的看法怎么样?关于这个女孩他们的看法怎么样? 두 번째, 这个女孩怎么了?这个女孩怎么了? 세 번째 질문, 男的是什么打算?男的是什么打算? 자, 질문 요 3개입니다. 질문 한번 들어보고 다시 들을게요. 这个女孩真不幸。可我觉得她很了不起。她虽然一生下来就没有胳膊，可是对生活总是充满了信心。这本书不可能是她自己写的吧？她是用嘴代替手来写字的。我听说她没在学校里念过书。没上过学并不等于不会写书啊。这本书我看完了，借给你看吧。借给我也是放在家里睡大觉。报纸上不是说她的故事还要被拍成电影吗？我还是等着看电影好了。 자, 이런 대화문이에요. 그러면 关于这个女孩他们的看法怎么样?关于这个女孩他们的看法怎么样?他们觉得她很了不起。男的打算看电影以后看书. 여자가 출판을 한 작가인 듯. 좋아요. 맞습니다. 대단한 그녀. 남자는 책은 안 봤는데 영화는 봄. 자, 첫 번째 질문이 关于这个女孩他们的看法怎么样? 이 여자에 대해서 그들 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这个女孩怎么了?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거죠? 세 번째, 男的是什么打算? 남자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문장을 볼게요. 자, 这个女孩真不幸이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첫 마디가 这个女孩真不幸, 이 여자애 정말 불행하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可我觉得他很了不起. 근데 나는 있잖아. 그녀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 他虽然一生下来就没有胳膊一生下来 그녀는 비록 태어나자마자 就没有胳膊 발이 없지만 可是对生活总是充满了信心 하지만 삶에 대해서 항상 자신감이 넘치잖아. 그래서 남자가 这本书不可能是他自己写的吧? 이 책은 그녀가 직접 써낸 건 아니겠지? 不可能 글을 직접 써냈을 가능성은 없겠지? 不可能是他自己写的吧? 그래서 여자가 他是用嘴代替手来写字的. 그녀는 손을 대신해서 글씨를 쓴 거야. 그러니까 팔이 없으니까 입에다가 펜을 물고 이렇게 글을 썼다는 얘기예요. 用嘴代替手来写字的. 자, 그 다음에 我听说 내가 듣자니까 他没在学校里念过书. 내가 들은 말에 의하면 그녀가 학교에서 공부한 적은 없대. 라고 했어요, 남자가. 그러자 여자는 没上过学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고 해서 并不等于不会写书啊. 학교를 다닌 적이 없다고 해서 책을 못 써낸다는 건 아니잖아. 这本书我看完了. 이 책 내가 다 봤는데 借给你看吧. 너한테 빌려줄게. 그러자 남자가 借给我也是放在家里睡大觉. 카메라가 꺼졌네요. 카메라 다시 켜야 되겠어요. 借给我也是放在家里睡大觉. 나한테 빌려줘봤자 그냥 집에다 책 내팽개치고 그냥 잠만 잘 거야. 睡大觉. 报纸上不是说他的故事还要被拍成电影吗? 신문에서 봤는데 그녀의 스토리를 영화로 찍는다고 하지 않았어? 我还是等着看电影好了. 난 그냥 나중에 기다렸다가 영화로 볼래. 책은 안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긴 책을 빌려봤자 그냥 집에다 내팽개치고 잠만 잘 거니까 나중에 영화로 나오면 영화로 볼 거야.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질문은 关于这个女孩他们的看法怎么样? 이 여자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은 어땠나요? 남자는 뭐라고 했죠? 这个女孩真不幸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 정말 불행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남자는 男的觉得这个女孩真不幸. 근데 여자는 很了不起라고 했죠. 그러면 女的觉得这个女孩很了不起.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견해가 달랐던 거예요. 둘 다 와, 了不起라고 한 거 아니라 남자는 觉得她很不幸. 그는 아주 불행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这个 두 번째 질문을 这个女孩怎么了?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죠? 그러면 这个女孩一生下来就没有胳膊. 태어나자마자 그녀에게는 팔이 없습니다. 이걸 적으면 돼요. 一生下来就没有胳膊. 세 번째, 男的是什么打算? 남자는 무엇을 할 계획이었나요? 어떻게 할 계획이었나요? 그러면은 남자는 어땠죠? 男的想看 그냥 그녀의 관련된 영화를 보려고 했고 책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男的想看关于这个女孩的电影 영화를 보려고 했지. 잠깐만요. 이게 좀 어렵네요. 생각보다. 그죠? 여기다 남자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했냐? 남자는 이생으로 들으셨구나. 一生下来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다 할 때 이生下来 우리가 이 일자라는 이에다가 뒤에 동작이 하나 붙으면은 一看就知道 이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태어나자마자 난 딱 보자마자 알았어. 我一看就知道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뒤에 生下来 태어나다가 붙었어요. 그러면 一生下来 태어나자마자 이거예요. 뒤에도 세 글자짜리 붙으니까 더 헷갈리죠. 한 글자짜리 一看就知道 一听就知道 이거는 금방 하는데 뒤에 이제 세 글자 동사가 붙으니까 좀 잘 안 들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男的想看关于这个女孩的电影 남자는 이 여자에 대한 영화를 보려고 했고 不想看女孩的书 여자의 책은 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생으로 두고 팔이 없는데 의사가
의사 했다는 줄 알았어요. 그러셨구나. 네. 자, 요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내용을 아니까 소리 한번 더 들어볼까요? 자, 내용을 알고 나서 자막을 보면서 한번 더 볼게요. 这个女孩真不幸。可我觉得她很了不起。她虽然一生下来就没有胳膊，可是对生活总是充满了信心。这本书不可能是她自己写的吧？她是用嘴代替手来写字的。我听说她没在学校里念过书。没上过学，并不等于不会写书啊。这本书我看完了，借给你看吧。借给我也是放在家里睡大觉。报纸上不是说她的故事还要被拍成电影吗？我还是等着看电影好了。 네.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이번에는 우리 평소에 하던 장문 볼게요. 이런 비슷한 문장 예전에 많이 했죠. 좀 더 일찍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면 좋았을 텐데. 약간 후회스러운 표현으로. 좀 더 일찍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다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중국어를 공부하다 学汉语. 学汉语를 넣으면 돼요. 어쨌다면 좋았을 텐데. 뭔가 약간 아쉬움, 조금 후회 같은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 이런 문장 우리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早点开始学汉语会更好了. 이게 어려워요. 이런 문장 우리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이 표현을 오늘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표현 우리가 평소에 좀 흔하게 하잖아요. 좀 어떻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약간 이미 그 상황이 다 지나고 나서 약간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어쨌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런 표현은 보통 이제 접속사는요. 要是를 붙입니다. 要是早点开始学汉语就好了. 就好了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更好了가 아니에요. 오, 지매님 완벽하게 해내셨네요. 要是早点开始学汉语就好了 이거예요. 要是 이랬더라면 就好了. 이걸 거의 패턴으로 기억해 두세요. 要是就好了. 아이스크림 먹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要是吃冰淇淋就好了. 베이징에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要是去北京就好了. 이렇게 뭔가 어쨌더라면 좋았을 텐데 할 때는 要是하고 就好了의 중간에다가 그 상황을 넣고 뒤에다 무조건 就好了를 붙여야 돼요. 更好了 이건 아닙니다. 会更好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거야 이거예요. 早点开始学汉语会更好. 내가 지금 이거는 아직 중국어를 공부를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내가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2달 뒤부터 중국어를 공부할 거야. 계획을 세운 내 친구가 와서 나한테 조언을 해요. 야, 좀 더 일찍 하면은 더 좋을 거야. 네가 지금 2달 뒤에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 일찍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뭔가 말할 때는 早点开始学汉语会更好. 이럴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있게 될 일에 대해서 말할 때는 会更好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미 다 이 상황이 지났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마음이나 조금 후회되는 마음이나 이런 걸 말할 때는 要是 이러고 就好了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要是는 사실 생략도 가능해요. 要是는 생략도 할 수 있어요. 要是를 빼도 돼요. 早点开始学汉语就好了 이래도 됩니다. 근데 就好了는 절대 이제 빼지 못해요. 要是就好了를 2개 다 넣든지 아니면은 就好了만 넣든지. 그래서 要是早点开始学汉语就好了. 早点开始学汉语就好了. 둘 중에 하나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숙제를 다 해야 TV 볼 수 있어. 이것도 불과 한 2달 전인가 거의 비슷한 문장이 나왔던 것 같은데. 숙제를 다 해야 TV 볼 수 있어. 숙제하다. 做完作业才能看电视. 좋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做完作业才能看电视. 또 살짝 다른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做完作业才能看电视. 능 대신에 可以를 해줘야 할지 可以를 넣었어요. 저는 做完了作业才可以看电视. 능은 그냥 능은 이 문장에서 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능은 약간 볼 수 있다 없다. 나 숙제를 다 해야 TV 볼 수 있어. 근데 거의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누군가가 허락을 해줘야지. 부모님이 지금 내가 딱 그런 규제를 이제 뭐 숙제 다 끝나야 TV를 볼 수 있다는 이제 제한을 걸어뒀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나만이 그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TV를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조금 더 있어요. 거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능도 되고 거의도 다 됩니다. 做完了作业才能看电视. 做完了作业才可以看电视. 거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약간 엄마 입장에서 내가 말할 때는 거의를 넣어서 약간 그래야지 내가 너한테 TV 볼 수 있는 허락을 해줄 거야. 약간 이런 뉘앙스가 조금 더 있어요. 근데 보통 둘 다 써요. 능도 되고 거의도 됩니다. 做完作业才能看电视. 做完作业 능은 보통 이제 가능하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말하고 거의 같은 경우에는 허락해주다, 허락해주지 않다. 약간 이런 뉘앙스가 조금 더 있어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둘 다 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능도 되고 거의도 돼요. 그래서 做完了作业才可以看电视, 做完了作业才能看电视 둘 다 돼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큰 짐은 차에 못 실어. 엄청 큰 짐을 지금 갖고 와갖고 내 차에 실어달라고 했는데 야, 이 짐이 너무 커갖고 이렇게 큰 짐은 내 차에 못 실어. 이럴 때 이렇게 큰 짐은 차에다가 못 싣는다. 这么大的行李装不上车. 装을 지금 오타로 적으셨죠. 装 담다라는 装이 아니라 装不上.装不上这么大的行李车里装不下. 정답은 지메이님이 이제 这么大的行李车上装 车上이라고 적으셨구나. 车上装不下. 车上이 아니라 车리를 보통 써요. 车上 같은 경우에는 어떤 차 위잖아요. 우리가 보통 물건을 실 때는 차 안에다가 차 위에다가 뭔가 올려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쭈앙부시아는 이게 그 차에다가 싣는다는 건 어떤 공간 안에다가 싣는다는 것이 어디 위에다 올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차 위에다가 뭔가를 올려놓다면 放在车上 하면 돼요. 放 위에 올려놓다지 담다가 아니에요. 차 위에다가 담는 건 아니라 차 위에다가 放 올려놓는 거고 실다 할 때는 装이기 때문에 안이라는 리를 넣어서 车里装不下입니다. 차 안에다가 다 실지 못한다 할 때는 装不下예요. 装不上을 안 써요. 만약에 물건에 어떤 거, 这个东西装不上. 车里, 그러니까 그 담는 장소가 차가 앞에 오면은 车里装不下 이렇게 쓰고 이 물건을 거기다가 실지 못한 날 때는 这个东西装不上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다가 못 싣는다 할 때는 车里가 앞에 오기 때문에 车里装不下 이렇게 쓰고 这个行李装不上 行李가 만약에 앞에 오면은 这个行李装不上 이렇게 합니다. 그 짐을 차에다가 올리지 못한다, 담지 못한다. 이럴 때는 行李装不上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차에다가 못 실어 했기 때문에 车里装不下 이렇게 표현합니다. 车里装不了,
시아가 생각 안 나면 装不了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뜻은 전달이 충분히 되고요.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这么大的行李车里装不了. 돼요. 됩니다. 装不了 해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물건이 너무 커갖고 차에 못 실을 때 조금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게 装不下. 너무 커서 담지 못할 때는 装不下를 많이 써요. 装不了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자꾸 이렇게 정답을 공개해버리지. 装不上车, 装不上车 뒤에도 안 놔요. 装不上车, 装不上车, 装不上 뒤에 그게 못 와요. 목적어가. 这个东西装不上 이렇게 해야지. 装不上车 이렇게 못 옵니다. 자, 잠깐만요. 못 와요. 뒤에다가 装不上车 이거 못 옵니다. 装은 이게 어떤 거 装不上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装이 뭔가 안장하다, 뭔가 담다란 뜻이 아니라 또 뭔가 안장하다란 뜻도 있거든요. 집에다 예전에 우리 8, 90년대 그때 가정집에 전화를 막 이제 설치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装上电话 이 표현을 썼는데 돈을 많이 내고서도 이제 전화를 이제 설치하지 못했다. 이럴 때 装不上电话. 이럴 때는 뒤에 이제 전화를 설치하지 못했다. 이럴 때는 이제 다른 뜻으로 설치하다, 안장하다 이런 뜻으로 装不上电话 이 표현은 지금 나오는데 어떤 차에다가 못 싣다 할 때는 装不上车라는 표현은 안 써요. 못 씁니다. 자, 이번에 이 표현 볼게요. 음료 더는 사지 마. 더 사면 엄마가 또 우리한테 뭐라 하실 거야. 음료를 오늘 막 10개씩이나 샀어요. 그 아까 집에 갖고 왔는데 또 이제 나가서 뭐 또 사려고 할 때 음료 더는 사지 마. 더 사면 엄마가 우리한테 뭐라 하실 거야. 자, 이런 표현 어떻게 할까요? 不要再买饮料了. 좋습니다. 음료 더는 사지 마. 不要再买饮料了. 그리고 더 사면 엄마가 또 우리한테 뭐라 하실까? 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해서 혼났어요. 이제 더 사면 엄마가 또 우리한테 뭐라 하실 거야. 别再买饮料再买的话妈妈会又跟我们说什么话. 뜻은 전달이 됐는데 자, 妈妈会又跟 妈妈又会예요. 妈妈会又跟 아니라 妈妈又会跟我们说什么话. 자, 박성우님이 적어주신 妈妈又会跟我们说什么话. 이거는 엄마가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엄마는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거야. 그게 우리를 사실 여기서 엄마가 또 뭐라 하실 거야. 이게 뭐라 한다는 게 우리를 혼낸다는 뜻이지 엄마가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 거야.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박성은 님이 지금 적어주신 문장은 엄마가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 거야. 그게 우리를 혼낸다는 말 뜻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再买妈妈又要骂我们了. 마는 진짜 욕하다라는 뜻입니다. 욕하다, 마는 진짜 한국어로 직역하면 욕이에요. 욕하다. 좀 혼내다는 뜻도 있는데 물론 마마 마워 엄마가 나를 그러니까 마라는 표현이 약간 이제 아주 심한 말로 혼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약간 욕하다. 잠깐만요. 막 호통을 치다, 욕하다. 질책하다, 꾸짖다, 따지다 이 표현도 있지만 요거는 여기에서 우리 원문에서 그냥 뭐라 하실 거야. 이것보다는 너무 많은 격한 표현이에요. 막 호통을 치다, 막 엄청 막 나쁜 짓을 했을 때 뭐라고 하지만 음료를 좀 더 샀다고 막 그렇게 막 호통치고 욕하고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론 문법적으로는 앞뒤가 맞긴 맞는데 여기에서 마를 쓰면은 너무 조금 又会跟我们说坏话又会跟我们说坏话 이것도 아니에요. 说坏话는 누군가의 나쁜 말을 할 거야.
坏话는 진짜 뒷담화 그런 거 나쁜 말이에요. 他又说我的坏话了. 걔가 또 내 나쁜 말 했어. 즉 제가 또 내 뒷담화를 했어. 나를 뒤에서 막 까고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다. 이럴 때 화를 써요. 그러면은 이 표현 뭐냐? 자, 우리가 아주 흔하게 쓰는 쇼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쇼. 이게 사실 우리한테 뭐라 하시는 약간 꾸중의 뜻으로 우리한테 또 뭐라 하실 거야 할 때도 쓰는 동사가 쇼입니다. 쇼我们. 그러니까 쇼 뒤에다가 어떤 대명사 하나를 넣으면 나한테 또 뭐라 할 거야. 他又会说我的. 이렇게. 쇼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평소에 말을 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약간 좀 혼내거나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좀 꾸중하는 뜻을 담아서 또 뭐라 한다. 이 뜻이 이럴 때 쓰는 동사가 그냥 说예요. 뭐 说什么话라거나 说坏话라 다른 게 하나도 안 붙습니다. 他又说我了. 마마 又说我了 하면은 엄마가 또 나한테 뭐라 했어. 이 뭐라 하다가 说 그냥 요 한 글자로 넣으면 돼요. 요거 잘 알아두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说가. 그래서 不要再买饮料了,再买妈妈又该说我们了. 여기서 该는 필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들어갔는데요. 该는 보통 해야 한다. 뭐뭐 할 차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 뭐뭐 필시 어떠일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씁니다. 아, 说 뒤에 직접 사람이 오는 경우 자주 봤었는데 이게 그런 뜻이 있었나 봐. 맞아요. 他又说我. 걔가 또 나한테 뭐라 한다. 说 뒤에 보통 어떤 대명사가 붙으면은 그 사람한테 뭐라 한다. 약간 좀 대부분은 부정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동사 하나 说만 넣으면 됩니다. 不要再买饮料了,再买妈妈又该说我们了. 우리한테 뭐라 하실 거야. 약간 조금 혼내실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이번에는 그의 모습을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걔 모습을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 있는데 쟤를 봤을 때 그냥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네. 이렇게 표현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의 모습, 他的样子로 하면 돼요. 他的样子. 어쩌지 한 것 같아. 모르는 것 같다. 같아가 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看他的样子好像什么也不知道. 오, 좋아요. 박성호님은 看他的样子好像一点都不知道. 오, 이것도 좋습니다. 두 분 문장 다 완벽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을 때는 什么也不知道. 一点都好像一点都知道. 뿌가 빠졌네요. 박성호님 문장. 뿌가 들어가야 되겠죠. 好像一点都不知道. 一点은 조금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 다 비슷한 뜻인데 약간 굳이 따져보자면은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을 때는 什么也不知道. 조금도 모르는 것 같을 때는 一点都不知道. 좋아요. 자, 그의 모습으로 봤을 때 할 때는 看他的样子 해도 되고요. 또 중국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从他的样子来看. 从来看. 이것도 거의 패턴처럼 이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의 모습으로 봤을 때 이런 뜻으로. 지금 두 분이 적어주신 看他的样子 이것도 굉장히 이렇게 간략해서 많이 쓰는데 요런 이제 표현도 있습니다. 从他的样子来看好像什么都不知道. 好像 어째 모르는 것 같다 했기 때문에 好像을 붙여서 好像什么都不知道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从他的样子来看好像什么都不知道. 자, 비슷하게 요 패턴으로 두 문장 더 준비했습니다. 실력으로 봤을 때 그가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아. 어떤 무슨 이게 뭐 대회를 하거나 뭐 하는데 실력으로 봤을 때는 걔가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력, 实力, 实力로 하면 돼요.
从实力来看他赢得可能性不大. 他赢得可能性不大라고 하셨네요. 다른 분들은 他赢得可能性不大. 赢得 더로 고치면 괜찮아요. 他赢得可能性不大. 이러면 괜찮아요. 从实力来看, 실력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자, 以实力来看他赢得可能性不大. 오, 좋습니다. 지혜님, 이를 해도 돼요. 以实力来看. 从 해도 되고 以도 쓸 수 있어요. 以实力来看他赢得可能性不大. 자, 从实力来看, 자, 이기다라는 표현을 또 获胜이란 표현, 승리를 획득하다 한자 보면은 승리, 胜利的胜, 획득하다라는 获를 해서 获胜 해도 이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从实力来看他获胜的可能性不大. 从来看을 생략하면 안 되나요? 생략하면 그냥 实力만 남잖아요. 实力他获胜的可能性不大. 이러면 안 되지. 일사님 적어준 문장에서 看他的实力他赢的可能性不大. 看他的实力 이건 괜찮아요. 우리 앞부분에 看他的样子 한 것처럼 看他的实力 이건 괜찮아요. 근데 从来看, 从하고 来看을 다 생략하고 그러면 实力 단어 하나만 남겨두면 안 돼요. 看他的实力 그의 실력을 봤을 때라는 看을 또 넣어줘야 돼요. 从实力他获胜的可能性不大. 이거 안 돼요. 从实力来看 실력으로부터 봤을 때 보다라는 칸을 넣어야 돼요. 他获胜的可能性不大. 他赢得可能性不大. 从实力 하면 안 돼요. 从实力来看, 以实力来看 이렇게 칸을 넣는 게 좋습니다. 来칸을. 자, 이번에 문장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大体上人们的生活比以前好多了. 大体上 大体上은 이게 大体上은 대체로입니다. 대체로, 대략 이런 뜻이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랑은 조금 다르지 않나? 한국어의 대체로랑 전반적으로 이게 다른 뜻이 아닌가요? 人们的生活比以前更好了. 엘사님 문장도 괜찮은데 앞에 전반적으로 이걸 어떻게 넣을까요? 전반적으로 모르겠어요. 지메님 总的来说总的来说人们的生活比以前好多了. 总的来说总的来说는 있잖아요. 어떤 상황을 이것도 약간 잠깐만요. 总的来说는 지금까지 쭉 말한 걸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뜻이 비슷하긴 한데 总的来说잠깐만요. 이것도 전반적이란 뜻이 있는데 약간 뒤에 来说가 붙어서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이것도 总的来说 이 표현을 써도 되는데 약간 느낌상 总的来 전반적으로 말해서 이거예요. 근데 이 원문은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둘러봤을 때 사람들의 생활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总的来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말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물론 이것도 같은 뜻이죠. 한국어가 좀 헷갈리기 시작하네.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한국어가 같은 뜻인가요? 전반적으로는 큰 방향으로 봤을 때 같은 뜻. 그러니까 제 문장은 뭐냐면은 总体来看입니다.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생활을 쭉 봤을 때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고 总的来说는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차이가 있나요? 이게 헷갈리네 저는. 한국어의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같은 뜻이라면 되는데 저는 느낌상 总的来说는 어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쭉 이게 서술을 하고 나서 자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마무리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좀 총괄적으로 한마디를 정리하는 그 한마디를 말할 때 보통 总的来说 이렇게 말하고 전체적인 이 상황을 쭉 봤을 때 이럴 때는 总体来看 이걸 쓰는 게 가장 적절해요. 总体来看 总体来 전체적으로 봤을 때人们的生活比以前好多了. 근데 뭐 总的来说 이것도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말해서 비슷하게 뜻은 비슷해요. 근데 느낌상 전반적으로 봤을 때랑 조금 제 느낌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总体来看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人们的生活比以前好多了. 人们的生活比以前更好了 해도 돼요. 아까 어느 분이 엘사님이 更好了를 적으셨죠. 好多了 해도 되고 更好了也可以. 자, 이래서 从来看 요걸 우리 패턴으로 总的来说 앞에 장황히 말한 후에 요약하자면 같은 뜻인. 그러니까 저도 그 느낌인 거였죠. 그러니까 앞에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쭉 이런저런 말을 하고 나서 요약하자면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마무리에 한마디로 뭔가 지금까지 내가 했던 얘기를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하는 그 느낌으로 할 때는 总的来说 이렇게 말하고 지금 이 원문은요. 사람들이 생활을 전반적으로 쭉 둘러봤을 때 그래도 몇십 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상황을 비교한 거잖아요. 예전의 상황도 보고 현재의 상황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의 생활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이런 경우에는 总的来说가 아니라 从总体来看 이게 더 적절해요. 본 거기 때문에 상황을 전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从总体来看人们的生活比以前好多了.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두 문제 더 남았습니다. 더를 이 ABCD 중에 어느 위치에 넣어서 정확한 문장이 될까요? 他们希望得到一个待遇丰厚而又多少有点挑战性工作. 지메님 앞문장에 总的说来로 적으셨구나. 总的说来라는 표현은 없어요. 总的来说입니다. 总的来说. 박성우님은 D라고 하셨어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D에다가 넣으면은 他们希望得到一个待遇丰厚而又多少有点挑战性的工作. 이걸까요? 정답은 D 맞습니다. 자, 他们希望得到一个待遇丰厚 하면 아주 대우가 좋은 거, 丰厚 대우가 아주 풍요롭, 뭔가 회사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대우를 잘 해줄 때 待遇丰厚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有多少有点挑战性的工作, 또 다소 뭔가 도전적인 일을 얻기를 원한다. 이런 거예요. 他们希望 하고 뒤에는 다 목적어예요. 希望得到一个待遇丰厚而又多少有点挑战性的工作. 待遇丰厚多少有点挑战性的工作. 다소 도전성도 가진 일을 얻기를 원한다. 이런 문장이죠. 자, 마지막 문제. 看看你怎么把书扔满地都是. 시. 看看你怎么把书扔得满地都是的.满地都是. 이렇게요. 지메님도 시. 看看你怎么把书扔得满地都是. 시 맞습니다. 자, 看看你, 너 좀 봐. 이게 약간 엄마가 혼날 때 쓰는 표현이에요. 看看你怎么把书扔, 이게 정도입니다. 扔的满地都是. 满地 온통 온 바닥에 모두 다
책이냐 이런 뜻으로 满地都是 이런 표현이 있어요. 怎么把书扔得满地都是 어떻게 책을 바닥에 온통 다 던져 놓았니? 그래서 여기 扔하고 더 满地都是 중간에 더를 넣어서 여기 던진 정도가 온통 바닥에 다 널려 있는 이 정도냐 이런 뜻으로 중간에다가 이 정도 이렇게 더를 넣었습니다. 조사 더를 看看你怎么把书扔得满地都是 네. 그래서 정답은 C 맞아요. 자, 42분이구나. 힐링 중국어 이런 내용입니다. 干嘛要生气呀？多傻呀！身体是自己的，心情是自己的，所有的病都是自己气出来的。少生气，多笑笑，你就会无病一身轻。干嘛要生气？왜 화를 내니? 多傻呀！ 얼마나 바보스럽냐 화를 내는 게. 身体是自己的 우리 몸은 우리 신체는 우리의 것이고 내 자신의 것이고 心情是自己的 기분도 내 자신의 것이야. 所有的病都是自己气出来的 모든 질병은 다 스스로 화를 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걸 气出来的 이렇게 표현합니다. 气 화잖아요. 화인데 뒤에 결과보 出来 出来를 붙여서 所有的病都是自己气出来的 少生气 적게 화를 내고 多笑笑 많이 웃어라 你就会无病一身轻 당신은 그러면은 질병이 없이 몸이 가벼워질 것이다. 无病一身轻 네, 이런 문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 말고 많이 웃으라 이런 문장입니다. 干嘛要生气多傻呀身体是自己的心情是自己的所有的病都是自己气出来的少生气多笑笑你就会无病一身轻